젠장, 우리 팀원 둘이 순식간에 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연습이 맞는 걸까? 아니면 실전보다 더 치열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인간의 자부심은 때로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미 육군 델타포스의 앨리슨 리드 대위, 세계 최고의 사격 실력자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모든 확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시야를 완전히 뒤엎는 진짜 대단한 반전이었죠. 앨리슨 대위가 겪은 그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그녀를 변화시킨 그 순간,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 육군 델타포스의 앨리슨 리드 대위입니다. 아마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델타포스 역사상 최연소 사격 교관이자 3년 연속 최고 사격 기록 보유자니까요. 지난해에는 25m 거리에서 0.2초 간격으로 15발 연속 명중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FBI와 CIA에서도 저를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거절했어요. 특수전 사령부에서는 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부르니까요. 저는 NATO 연합훈련에서도 영국 SAS나 독일 KSK 대원들의 찬사를 받았죠. 심지어 러시아 스페츠나츠 출신 교관도 제 사격 실력은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해병대 저격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10살 때부터 총을 만졌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니어 사격대회에서 전미 챔피언을 차지했고 웨스트포인트 졸업 후 델타포스에 지원했죠. 신병훈련부터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완벽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먼저 제가 5년 전에 겪은 최악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태국 방콕 외곽의 대테러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습도 높은 정글 한가운데 위치한 그곳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장이었죠. 저는 갓 델타포스에 배속된 신임 장교였습니다. 그날의 작전은 한국군과 함께하는 인질 구출 훈련이었어요. 무더운 태국의 열기 속에서 건물 진입 후 좁은 복도를 전진하고 있었다. 당시 저는 선두였고 바로 뒤에 한국군 대원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국군 대원 하나가 최신형 M4A1 소총 조작 실수를 저질렀어요. 단순한 장전 불량이었지만 그로 인해 전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인지력을 맡은 교관이 작전 실패를 외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군대와 함께 훈련해야 하는가?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이듬해 알래스카 혹한기 훈련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특수부대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 진행됐죠. 하지만 한국군 팀은 미군 장비 운용에 연달아 실수를 저질렀어요. 결빙 방지 장치 조작 실수로 장비가 얼어붙었고 야간 투시경 배터리 관리도 미숙했어요. 결국 우리 델타포스가 그들의 몫까지 떠맡아야 했죠. 한국군 부대장이 연신 사과했지만 특수부대원으로서 그런 실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필리핀에서의 합동훈련은 최악이었어요. 마닐라 외곽의 낡은 공장지대에서 진행된 도시 전투훈련이었죠. 의사소통 문제로 작전이 계속 지연되었고 우리의 고도화된 작전 방식을 전혀 따라오지 못했어요. 건물 상황 보고도 엉망이었고 전술 신호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군은 아직 멀었다고. 실전 경험도 장비 운용 능력도 전술적 이해도도 모두 부족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파견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오전 브리핑이 끝난 직후였죠. 한미 합동 특수부대 훈련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707특임단. 순간 웃음이 났어요. 세계 최고의 사격 실력자인 제가 왜 이런 작은 나라의 군대를 가르치러 가야 하는 걸까요? 평소처럼 사격장으로 향하는데 데이비드 스콧 하사가 비웃듯 말을 걸었다. 리드 대위. 좋은 소식 들으셨어요? 한국으로 가신다면서요? M4 카빈을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 건지. 이 총으로 세운 기록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스와트 챔피언십 우승, 델타포스 신기록, 그리고 전 세계 특수부대원들의 찬사까지. 탄창을 갈아 끼우며 다시 한번 한숨이 나왔어요. 태국에서의 일을 잊지 마세요. 데이비드가 옆에서 총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심지어 우리 장비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잖아요. 사격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리드 대위. 돌아보니 제임스 하워드 중령이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하워드 중령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습니다. 중령의 시선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죠. 중령님, 이번 파견은 재고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제 실력이면 여기서도. 당신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하지만 앨리슨,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중령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격장 벽에 걸린 제 기록들을 가리켰다. 매달 깨지는 신기록들, 완벽한 명중률의 증거들이었죠. 저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에서도 인정받은 사격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구식 장비로 훈련하는 작은 나라 군대에 오만은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가장 의외의 순간에 가장 큰 교훈을 얻게 되죠. 하워드 중령의 말을 무시한 채 짐을 꾸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707 특임단 자료는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북한 특수부대에 대비한 대테러 전문부대라. 실전 경험도 없는 군대가 무슨 대테러 전문가란 말인가. 자료 속 훈련 사진들은 구식으로만 보였다. 숙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창밖의 포트브레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자랑스러웠죠. 매일 아침 울리는 총성, 완벽한 명중을 알리는 표적지, 동료들의 찬사, 벽에 걸린 상장들과 메달들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작은 나라의 군대를 가르치러 가야 한다니.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사격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 떠오르는 해가 사격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 모든 영광이 새겨진 이곳을 떠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기초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 파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의 저는 한국군을 그토록 얕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포트브레그를 떠날 때만 해도 어차피 낙후된 시설에서 기초적인 훈련이나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느껴졌습니다. 착륙이 마치 솜방망이로 땅을 톡 건드린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이륙부터 착륙까지 한국의 관제 시스템은 완벽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상하네. 입국 심사대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 완전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까지. 마치 미래의 공항에 온 것 같았죠. 리드 대위님 환영합니다. 현지 안내를 맡은 이정훈 소령이 또렷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통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특전사 707 특임단 VIP 지원팀 팀장이더군요. 영어는 잘하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면서 간단히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이정훈 소령의 설명이 이어졌다. 20년 이상의 특전사 경력, 수많은 국제 합동훈련 경험.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실전 경험 없는 군대의 자랑으로만 들렸죠. 그런데 차에 탑승하자마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차량 내부는 마치 이동식 작전본부 같았습니다. 최신형 전술 통신 장비, 실시간 상황 공유 시스템, 심지어 차량 자체가 방탄 성능을 갖춘 특수 제작 차량이었죠. 이 차량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특수 작전 차량입니다. 이정훈 소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방탄 성능은 물론 EMP 방호 기능까지 갖추고 있죠.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왔다.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 이건 제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우리 방위산업체 본사들입니다. 이정훈 소령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현재 우리는 K2 흑표전차, KF-21 전투기 등을 자체 개발하고 있죠. 특수부대 장비도 상당 부분 국산화를 완료했고요. 순간 데이비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말이 틀렸다고 외치는 것만 같았어요. 여기가 우리 707 특임단의 주 훈련장입니다. 차가 한 시설 앞에 멈춰섰죠.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완벽한 보안 시스템, 최신식 시설. 특히 눈에 띈 것은 사격장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지향합니다.
이정훈 소령이 사격장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에 대비해 실전 같은 훈련을 매일 진행하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실전 경험 없이는 진정한 특수부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훈련은 어디까지나 훈련일 뿐이죠. 이정훈 소령은 제 말에 미소만 지었어요. 내일이면 우리 부대의 진짜 실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707 특임단 식당에서 처음 맛본 한국 음식들. 김치찌개의 매운맛과 한우구이의 부드러움은 분명 인정할 만했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분명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다 겉모습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에서 그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정훈 소령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우리 부대의 진짜 실력. 그 말에 담긴 자신감이 어딘가 거슬렸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생겼어요. 잠들기 전 태국에서의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장전 불량으로 작전이 실패했던 그때.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은 그때와는 분명 달라 보였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어차피 내일이면 다 드러날 텐데.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다음 날 만나게 될 최윤희 대위가 그 균열을 더 크게 만들 거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707 특임단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이번에도 실망스러운 실력일 거야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격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특수부대원이라면 직감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요. 고개를 돌려 2층 관측대를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한 여성 장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날카로운 눈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최윤희 대위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경쾌했어요. 최윤희 대위는 제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레인저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죠. 지금은 707 특임단 사격 및 전술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레인저 스쿨 수석.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군 레인저 스쿨은 미국 특수부대원들도 완주하기 힘든 곳으로 유명했죠. 게다가 수석이라니. 오늘은 제가 한국군의 사격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윤희 대위가 K2C1 소총을 들어올렸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위압적이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M4A1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데 이번엔 어떤 실수를 보여주실 건가요? 최윤희 대위는 제 도발적인 말에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사격 자세를 잡았죠. 25m 거리 15발 연속 사격하겠습니다. 시간은 0.3초 간격으로요. 무모하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기록이 0.2초인데 감히 비슷한 기록에 도전한다니. 하지만 그때였어요. 탕탕, 타다당. 눈 깜짝할 사이에 15발의 총성이 울렸다. 마치 한 발의 긴 사격처럼 들릴 정도로 간격이 일정했죠. 표적지가 회수되어 올 때까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와, 뭐야 이거.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탄이 10점이면서도 제 기록보다 더 조밀하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본 사격 중에 최고였죠. K2C1의 성능도 놀라웠죠. 반동이 거의 없어 보였고 연사시 총기 상승각도 미미했습니다. 이 소총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최윤희 대위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M4A1보다 유효 사거리도 길고 정확도도 높죠. 순간 태국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국군이 M4A1을 잘 다루지 못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더 뛰어난 무기에 익숙해져 있어서였을까? 물론 이건 기본적인 사격일 뿐이에요. 최윤희 대위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실전 상황에서는 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더니 최윤희 대위는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술적 이동을 하면서도 정확한 사격을 이어갔어요. 엄폐와 이동, 자세 전환까지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개발한 고급 사격 기술들을 최윤희 대위는 이미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되게 응용하고 있었죠. 우리는 매일 이런 훈련을 합니다. 최윤희 대위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북한 특수부대의 기습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우리에겐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렸죠. 이들에게 훈련은 단순한 기량 향상이 아닌 실제 전투를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다음은 팀 훈련을 보여드리죠. 최윤희 대위의 신호와 함께 여러 명의 707특임단 대원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이어진 팀 훈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완벽한 호흡, 말없이도 통하는 의사소통, 예측할 수 없는 창의적인 전술. 이건 제가 알던 한국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특히 최윤희 대위가 이끄는 팀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팀워크,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화하는 전술. 이런 수준의 팀워크는 델타포스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최윤희 대위가 제게 다가왔어요. 내일부터는 리드 대위님과 함께 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말에 담긴 자신감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죠.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 좋은 하루였나 보네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진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최윤희 대위의 사격 실력과 리더십, 그동안 제가 얼마나 커다란 오만과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팀 훈련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였어요. 제 오만함은 산산조각 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다음 날 아침 팀 대항 전술 훈련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보여주겠어. 팀 대항 전술 훈련이 시작되기 전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 최윤희 대위에게 받은 충격을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3층짜리 훈련용 건물 앞에서 브리핑이 시작됐죠. 인질 구출 작전. 인질은 3층의 위치. 테러리스트 5명이 건물을 장악한 상황. 익숙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델타포스에서 수없이 해온 훈련이었죠. 저는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작전이라면 제가 가장 자신 있었으니까요. 이번 훈련은 실전 조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윤희 대위의 말이 이어졌다. 북한 특수부대의 실제 전술을 기반으로 한 상황입니다. 순간 의아했어요. 실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시뮬레이션 아닌가. 그런데 최윤희 대위의 다음 말에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전술을 쓰지 않아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리드 대위님? 저는 코웃음을 쳤죠. 걱정 마세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대테러 작전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제 팀은 미군 4명과 한국군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윤희 대위의 팀은 707특임단 대원 6명이었죠. 작전 개시 10분 전 저는 팀원들에게 교과서적인 전술을 설명했어요. 표준 진입 포메이션으로 가겠습니다. A팀이 정면 돌파, B팀이 후방 엄호. 그런데 한국군 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리드 대위님, 그 전술은 너무 예측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건 검증된 전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델타포스가 수백 번 성공한 방식이에요. 작전이 시작되고 우리는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1층은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2층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707특임단은 우리의 교과서적 접근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천장의 환기구, 벽에 파손된 구멍, 심지어 바닥의 틈새까지.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 공격을 가했죠. 젠장. 순식간에 우리 팀원 둘이 당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이게 연습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훈련용 페인트탄이 그들의 보호구를 선명하게 물들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움직임이었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전술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곳을 돌파하려 하면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측면 공격을 가했어요. 마치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는 것 같았죠. 리드 대위, 이시 방향. 경고가 늦었습니다. 최윤희 대위의 정확한 사격이 제 옆구리를 맞췄어요. 훈련용 탄이었지만 자존심에 받은 상처는 실전보다 더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군 대원이 다시 의견을 냈어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교범을 연구해왔어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의 고집이 여전했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표준 전술이. 그 순간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날아온 707특임단의 특수 전술팀이 우리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작전은 실패로 끝났죠. 이것이 실전입니다. 최윤희 대위가 건물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그의 팀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 팀은 전원이 제압당했죠. 교과서적인 접근은 실전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적도 우리와 같은 교범을 연구하니까요. 디브리핑 룸에서 최윤희 대위는 우리의 실수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진입 경로, 경직된 포메이션, 상황 적응력 부족,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우리는 매일 북한 특수부대와 실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예측 불가능해야 하죠. 저는 처음으로 제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사격 실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전 경험, 창의적 전술, 팀워크, 707 특임단은 이 모든 면에서 저희를 압도했죠. 내일은 다른 전술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최윤희 대위의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의 전술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훈련을 되새겨봤어요. 제가 그토록 자부하던 델타포스의 교범이 얼마나 한정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실전은 교과서와 달랐습니다. 707 특임단은 그것을 몸으로 증명해냈어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태껏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어요. 데이비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내일은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저는 가르치러 온 교관이 아닌 배우러 온 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거란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후 며칠간의 훈련을 거치면서 제 생각은 점점 더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은 훈련 5일 차입니다. 어제의 패배를 곱씹으며 아침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707 특임단의 움직임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고 각각의 전술에는 오랜 실전 경험이 녹아 있었죠. 리드 대위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최윤희 대위가 저를 지하 훈련장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전술을 완벽하게 재현해놓은 모의 훈련장, 실시간 전술 분석 시스템, 그리고 수천 건의 침투 시나리오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죠. 우리는 매일 밤 이런 시나리오와 싸우고 있습니다. 최윤희 대위가 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건 작년에 있었던 실제 침투 시도 상황이에요. 영상 속에서 707 특임단은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제가 훈련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즉흥적으로 보였던 그 전술들이 사실은 수천 번의 실전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죠.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윤희 대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하루라도 방심하면 실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진짜 멍청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좀 민망할 정도예요. 이들에게 특수작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어요. 매일 밤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다음으로 본 것은 장비 개발실이었습니다. 707 특임단은 북한군의 장비까지 철저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기 체계, 전술 장비, 심지어 훈련 방식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최윤희 대위가 말을 이어갔어요. 왜 미군의 최신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우리에겐 우리만의 전장이 있다는 걸. 최윤희 대위는 특수 제작된 전술복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산악지형에 최적화된 디자인, 한반도의 기후에 맞춘 소재, 모든 것이 실전을 위해 연구되고 개발된 것이었어요. 리드 대위님의 사격 실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최윤희 대위가 갑자기 말했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점심시간, 최윤희 대위가 저를 부대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707 특임단 대원들과 함께한 식사 시간은 특별했어요. 그들은 제 사격 기술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들의 전술에 대해 배웠죠. 사실 처음엔 한국군을 많이 무시했었네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최윤희 대위가 웃으며 답했죠.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오후 훈련은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그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전술적 움직임, 즉흥적 상황 대처 방법. 그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공유해 주었죠. 이런 전술은 델타포스에서도 못 봤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어요. 각자의 전장이 다르니까요. 최윤희 대위의 대답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최윤희 대위가 제게 깜짝 선물을 건넸어요. 707 특임단 특제 전술 장갑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한 거예요.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장갑이죠. 장갑을 받아들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장비에는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거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훈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707 특임단의 전술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적으며 처음으로 제 평가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내일은 제가 개발한 사격 기술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윤희 대위에게 제안했어요. 우리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서로 배우다 보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오만했던 제 자신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죠.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최윤희 대위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죠. 진정한 동맹이란 이런 것이라고. 하워드 중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의외의 순간에 가장 큰 교훈을 얻는다고 했었죠. 707 특임단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교훈이 되었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나 값진 것을 배웠는지를. 이 경험은 제 군인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덧 한 달간의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마지막 훈련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707 특임단 사격장에서 최윤희 대위와 마지막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바로 이곳에서 제 오만함이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했었죠. 리드 대위, 정말 많이 발전하셨네요. 최윤희 대위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식 전술 사격에도 능숙해졌어요. K2C1 소총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고 707 특임단의 전술 체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보다 더 뛰어난 교관들이 있었으니까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707 특임단 훈련장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한 달 전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정훈 소령이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저를 작전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한 달간의 훈련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였죠. 벽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K2 전차, KF-21 전투기, 그리고 707 특임단이 사용하는 특수 장비들까지. 리드 대위님,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최윤희 대위가 저를 지하 훈련장의 새로운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최첨단 전술 훈련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고 AI가 예측한 침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전부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 장비뿐만이 아니었죠. 반도체, IT, 조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훈련은 특별했습니다. 707 특임단 전원이 참가한 종합전술 훈련이었죠. 이제는 저도 그들의 일원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출 수 있었어요. 북한 특수부대의 기습 침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우리 팀은 완벽한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리드 대위님도 707 특임단의 일원이네요. 훈련이 끝난 후 부대원들이 건넨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델타포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웠고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죠. 보고서를 쓰면서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707 특임단의 실전 능력은 제가 본 어떤 특수부대보다 뛰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심을 그대로 썼네요. 이건 과장이나 칭찬이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동안 말없이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군을 가르치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네요. 최윤희 대위는 여느 때처럼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강해졌으니까요.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삼성, 현대, LG. 한때는 그저 미국의 기술을 배우기만 하던 회사들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707 특임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귀국 후 하워드 중령을 찾아갔습니다. 중령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네요. 하워드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특수부대원이 된 것 같군. 사무실 벽에 걸린 태극기 아래에는 707 특임단에서 받은 훈련 수료증이 걸려 있습니다. 가끔 그걸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준 대한민국과 707 특임단에게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교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학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만함이 깨지는 순간 진정한 강함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제 앨리슨 대위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군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워갈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이 만들어진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